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나기 위해서 옷도 같이 디스커버리로 깔맞춤을 했는데 그만큼 더 인상 깊고 또 기대가 되는 차이기도 해요. 브랜드 입문형 제품인 만큼 또 이 랜드로버를 바라보는 이 소비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줄 수 있지만 이 수입 중형 SUV 시장 정말 박터지거든요. 네, 다양한 또 라이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과연 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또 얼마만큼 이 소비자들에게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을지 이 차를 통해서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앞모습 먼저 보면 이 막내라고 해도 단번에 이 랜드로버 패밀리 가문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디스커버리 레터링이 본닛 위에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와 별도로 또 이 상대적으로 이 그릴의 형상은 작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죠. 요 안쪽에 약간 육각형의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이 그린 색깔의 랜드로버 배지,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붙어져 있는 아주 얄쌍한 헤드램프까지 아주 멀리서 봐도 아, 이건 누가 봐도 랜드로버 차야 라고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뭐 범퍼의 형상이나 모습들은 입체적이고 좀 굴곡을 주거나 뭐 큰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단정하면서도 또 둥글게 처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네, 안개등이라든지 다른 위치는 범퍼 쪽에는 없고 모든 빛을 밝히는 부분은 요 위쪽 헤드램프에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식 변경 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예전 부분 변경 이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놓고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 각을 살린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 이 램프 안쪽 디자인도 상당히 샤프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기존의 뭐 원형을 강조하던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이 부분 변경만의 아주 이상적인 포인트를 잘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옆면을 한번 보면 라이벌과 비교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경쟁 차종에 비해서 이 지상고나 높이가 확실히 높고요. 반대로 길이는 살짝 작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되게 옹골차면서도 뭔가 좀 와일드한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게 랜드로버라는 이 브랜드와 어울려져서 확실히 조금 더 조화가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뭐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특히 비율적인 면에서 저는 상당히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휠의 사이즈나 타이어의 크기, 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팬더의 형상도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런 디스커버리 장식이라든지 특히 이 차는 흰색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이 블랙과 이 투톤의 배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요 유광 블랙의 이 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급의 수입 중형 SUV들과는 확실히 구분 지으면서도 이 고급감을 높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깊게 지나가는 이 도어 캐치 정중앙을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서 랜드로버 배지, 요 두툼한 이 C필러 뒤쪽 유리창까지 좀 단단하고 좀 안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 뒤쪽 쉐입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뒤태 한번 살펴보시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뒤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인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램프의 디자인을 뜯어 고치거나 하면 범퍼의 형상을 통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이유, 저는 이 램프 안쪽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었죠. 살짝 징그러우면서 좀 무섭기도 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이 U자형 느낌을 강조를 하면서 면발광 LED로 표현을 해 놓았고, 방향지시 등은 요 가운데를 흐르는 모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램프 안쪽 구성만 바뀌었는데 상당히 큰 변화 포인트로 시선이 머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램프와 램프 사이를 아주 길게 유광 블랙으로 또 이어 놓았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기존의 이런 배지의 위치들은 뭐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이렇게 뭐 닌자의 두건이나 배트맨의 이 눈 모양같이 유광 블랙을 램프와 램프 사이로 아주 길게 이어 놓았다,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유광 블랙을 정말 많이 썼네요. 요 위쪽도 그렇고요, 샤크핀 안테나도 그렇고, 레터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아래쪽까지 상당히 많이 소재로 활용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 역시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분하게 처리를 해 놓았고요. 배기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분 변경 전에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안쪽으로 숨겨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듀얼 배기구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만 육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다 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이나 분위기, 첫인상은 솔직히 레인지로버 패밀리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생 플라스틱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렇게 투톤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이 대시보드를 아주 깊게 감싸고 있는 이런 가죽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스티치의 방향, 유광 블랙 외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금속 느낌이 나는 이 소재를 적재적소에 두른 것도 확실히 이 제규어 랜드로버 차들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소재의 믹스 매치가 굉장히 모던하고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아주 잘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앉아도 정말 고급차다, 뭔가 비싼 차 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디지털적인 요소의 변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랜드로버 차들을 타면서 항상 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요. 뭐 계기판의 형태나 레이아웃도 내 차를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바꿔볼 것만 같은 상당히 멋있는 또 시인성 그리고 멋과 기능을 동시에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보다 더 감동적인 부분, 바로 요 와이드 패널에 있어요. PB 프로라고 하죠. 상당히 지능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과 연동이 되어져 있고요. 각종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끊김없이 아주 매끄럽게 보여주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놓고 봐도 전혀 손색 없는 이런 움직임의 흐름, 스와이프의 감각이라든지 연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차에 비교해서도 정말 단연 원탑에 놓여질 정도로 전혀 깔 게 없는, 부족함 없는 아주 뛰어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I 구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확실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죠. 바로 요 안쪽이에요. 바로 화면 밑에 내려와져 있는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와 각종 버튼들이 진짜 멋있어졌어요. 기존에는 솔직히 여기 다 생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래 엔트리카는 그냥 이렇게 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너무 멋있어요. 이거 진짜 레인지로버급이라니까. 네, 그 정도로 이런 감각이라든지 터치의 형상, 뭐 주행 모드라든지 반대로 이런 에어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등이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또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센터 터널 기어 레버 주변부는 상당히 심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버튼이 있거나 이런 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딱 아주 눈에 익숙하죠. 옛날에 뭐 제규어 F타입에서도 그렇고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범용 디자인의 제규어 랜드로버 이 전자식 변속기를 비롯해서 이 주변은 그냥 깔끔하게 랜드로버 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각인된 로고 하나만 딸랑 붙여 놓았습니다. 이외에는 뭐 깊은 수납 공간을 비롯해서 컵홀더, 그다음에 요 안쪽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요 정도가 끝이에요. 심지어 충전 단자도 눈에 보이는 거는 요 USB-C 타입 잭 하나밖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는 12V 소켓은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네요. 네, 콘솔 박스 안쪽에 12V 소켓과 일반 USB 잭, 또 USB-C 타입 잭 하나 더 총 3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한 소비자들에게 또 적합한 디스커버리 시리즈인 만큼 이 수납 공간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깊은 컵홀더를 비롯해서 이렇게 콘솔 박스에서 이 컵홀더를 한 번 더 제끼면
말도 안 되는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와, 이 정도는 뭐 웬만한 미국산 초대형 SUV에서나 볼 법한 수납 공간인데, 뭐 이게 어쨌든 활용도가 그만큼 아주 넓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도 이 차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잘 부합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류의 변화도 가장 큰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큼직하게 예전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뭐 누르거나 시인성이 확실히 탁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1열은 흠잡을 곳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만족스러운 중형 수입 SUV가 이 정도의 높은 체급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준다 라고 느낄 정도로 참으로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포인트이자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2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외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비슷한 체급의 수입 중형 SUV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높이가 높고 길이는 좀 짧아서 좀 땅땅해 보이는 이 차체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소비자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은 정말 넓어요. 네. 개방감이라는 부분, 뭐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도 전혀 부족할 게 없지만 시각적으로 느끼는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미세한 포인트 몇 군데에서 이 실내 공간을 넓히려는 노하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트 형상이 안쪽으로 깊게 파여져 있죠. 그래서 무릎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가운데 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성인이 탑승을 해서도 장시간 이동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 뭐 큼직한 유리창을 비롯해서 더 큼직한 통으로 된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하나의 통유리이기 때문에 뭐 선루프 틸팅 기능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이 구성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이 통 글라스 루프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테슬라 이런 차들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루프의 면적이 거의 머리 끝까지 위치해져 있고, 이 양끝도 이 두께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그냥 위쪽은 다 뚫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그냥 오픈카 타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거든요.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2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편입 품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뉜 메르디안 스피커를 비롯해서 열선 시트 이렇게 3단계로 각각 조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용 송풍구와 여기 12V 소켓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컵홀더가 있겠지? 근데 컵홀더는 또 팔걸이와 컵홀더는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예. 그리고 요 위쪽에 한 번 더 열면 여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도 라이벌은 또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깨알 수납 공간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네요. 이거 참 좋은 것 같고, 이 시트의 활용 능력도 수준급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로 약 160mm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딩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타이트하게 당기면 뒤쪽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당겼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남아. 그래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우거나 완전히 이렇게 눕히거나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 활용도라는 부분에서 타면 탈수록, 그리고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지만 조수석에도 하나 더 위치해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뭐 단거리 이동해서 급히 아이를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수석에도 카시트를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또 제공을 한다는 점, 패밀리 SUV로서 확실히 역할을 아주 잘 충실히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보실게요. 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식으로 쫙 열면 전체적인 공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입 중형 SUV 크기를 고려해서도 꽤나 좋은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897리터에 이르는 기본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2열까지 접었을 경우 무려 1800리터에 가까운 상당히 넓은 또 스페이스, 또 트렁크 사이즈를 자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열과 2열과 마찬가지로 트렁크에서도 꽤나 곳곳에서 활용도 많은 기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고리, 안전하게 지탱을 할 수 있는 고리가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 새로 짐을 넣을 수 있는 이 밴드도 무려 3개나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물망까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12V 소켓이 하나 더 위치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이 외에 여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트를
2열 시트를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폴딩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어느 정도 턱이 있다는 거예요. 풀플랫도 아니고 심지어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소비자분들이 또 깨알처럼 또 즐기시는 센스 있는 뭐 카크닉이라든지 차박을 할 때는 필히 평탄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 비상용 타이어도 아니고 이 휠 보세요. 순정과 그대로인 또 휠 타이어 조합이 눈에 띕니다. 요즘 제규어 랜드로버 차들이 거의 다 이렇게 비상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뭐 라이벌은 그냥 펑처 키트를 넣고 그 아래쪽에 대신 수납함을 만들죠.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동호회에서도 이 타이어를 일부러 빼고 그냥 집에 보관을 하고 주행을 하고 이 아래쪽을 차라리 수납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괜히 뭔가 연비도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런 구성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기본적인 트렁크 구성은 참 제 역할을 잘 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4기통 2.0L 인제니움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여기에 ZF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249마력, 최대 토크 37.2kgm를 발휘하죠. 기본적으로 수치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을 이어 나갈 때는 숫자만큼 뭐 그렇게 강력하거나 뭐 좀 세다라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지그시 밟았을 때 아니면 힘껏 가속 페달을 눌렀을 때도 차가 뭔가 좀 박진감 넘치게 아니면 펀치력을 가지고 뭐 호쾌하게 튀어나가는 감각보다는 그냥 꾸준히 차분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숫자는 출력이나 토크나 굉장히 뭐 여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운전자가 굉장히 뭔가 좀 자극적이게 느끼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단점으로 치부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차 같은 경우 뭐 워낙 패밀리 SUV 컨셉을 잘 따르기 때문에 무난하면서도 적당하게 조금 더 컴포트한 주행 감각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이 모드별 차이에서도 뭔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살짝 힘듭니다. 여기 에코 모드가 따로 표시되어져 있고, 변속 레버 역시 한쪽으로 제치면 이제 S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글쎄요, 뭐 다른 라이벌에 비해서 막 월등히 뛰어나게, 아니면 정말 이 모드 변화에 따라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S 모드로 놨을 때 변속기의 패턴이 한층 더 민첩해지면서 가속 페달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는 감은 있지만, 요 정도 당연히 해줘야죠. S 모드니까. 네. 그 이상의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파격적으로 차의 성격을 확확 바꿔주는 모습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노멀 모드에서 놓고 주행을 했을 때 만족감이 제일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이 회전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폭발력이라든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다만 이 엔진과 궁합을 이루는 ZF4의 9단 자동 변속기는 살짝 아쉽습니다. 네. 물론 가속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변속기가 차곡차곡 단수를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낮췄을 때, 특히 뭐 지정체가 반복되는 조금 더 한 50km 이하의 낮은 영역에서 가속과 감속이 반복될 때는 좀 울컥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수를 살짝 허둥지둥 되면서 잘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뭐 출퇴근길에 한두 시간 지속되다 보면 꽤나 좀 피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특히 변속기 세팅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개인적으로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출발을 이어나갈 때 확실히 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었고, 감속할 때도 이 변속기의 꿀렁거림만 살짝 없었다면 누구보다 매끄럽게 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분 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탑재된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넣은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와 함께 또 하나 큰 만족을 줬던 부분, 바로 정숙성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이 차 주행 성능에서 가장 놀랍고 또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숙성 진짜 뛰어납니다.
웬만한 고급 세단 못지않은 높은 수준 높은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 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이 플랫폼을 완전히 바꿨죠. 강성에서도 이점을 보이지만 여러가지 접합 포인트라든지 단차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또 랜드로버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풍절음은 물론이고 이 바닥 소음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엔진룸의 흡차음재 보강력도 뛰어나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RPM을 튕기면서 속도를 빠르게 전개해 나가는 순간에서도 좀처럼 엔진음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 정숙성이라는 부분은 정말 잘 해내고 있고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질 게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한 수 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요하면서도 안락하고 또 조용한 주행 감각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 감각도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조화에 맞춰서 한결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뭐 급하게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살짝 기울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차의 세팅 방향, 그리고 나보다는 뭐 가족이라든지 동승자, 이 패밀리 SUV의 본질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세팅 방법이 더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정도의 스티어링 휠 감각과 서스펜션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솔린 2종, 디젤 1종인데 단 3가지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베리에이션 차이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납니다. 6200부터 시작해서 7100만원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확실히 딱 2급 수입 중형 SUV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정조준을 하고 있고, 확실히 좀 라이벌이 많은 만큼 2급의 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분들께서 또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캐릭터가 명확합니다. 네, 뭐 GLC라든지 X3라든지 XC60이라든지 비슷한 급에서 다들 저울질하고 비빌 만한 그런 차들과는 확실히 성격을 구분 지어요. 약간 논외로 나는 그들의 무리와 좀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확실히 이 랜드로버가 줄 수 있는 고급감을 절대적으로 살린 엔트리카라고 생각이 들고, 높은 시야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정통 SUV를 표방하는 도시명 SUV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리뷰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한 오프로드 능력, 여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아주 다양한 오프로드 모드들이 있고, 이 4륜구동 아주 지능화되어 있죠. 랜드로버의 아주 강점이기도 한데, 이 부분만 놓고 봐도 한두 시간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디스커버리 스포츠이고, 라이벌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온로드에서는 뭐 누가 더 위고 아래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프로드,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도시명 수입 중형 SUV를 찾는다면 이 차보다 뛰어난 차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같은 값을 주고서라도 기능이 더 많이 잘 들어있으니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히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상품성도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퀄리티, 감성은 역시 영국차다운 상당히 품격 있는 또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터지는 수입 중형 SUV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고 겨뤄볼만 하다, 좋은 제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랜드로버의 당당함과 또 영국산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는 고급진 감성, 여기에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바뀐 최신식 디지털 장비와 함께 가솔린 엔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뛰어난 정숙성까지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높아진 이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 구매 포인트에 또 한 가지 선택지를 마련했고 고려해봐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